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살만한 주식인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20일 날 증자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3%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해서 지금 거의 제자리에 왔죠.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딴지를 걸면서 지금 이날은 주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했네요.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졌는데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니까 또 떨어져요. 여기서 힌트 넣을 수 있죠.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 떨어졌는데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딴지를 거니까 또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상증자가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기업이 됐다 보니까 금감원이 이거를 딴지를 건다고 하더라도 이걸 진짜 딴지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는 어쨌든 될 것 같긴 한데 MBN 이 뉴스가 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라인메탈이 이제 독일의 방산 기업인데 라인메탈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자금을 확보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은 해외 합작에 불리하다. 뭐 이해가 가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다른 나라에다가 뭘 팔려고 하는데 너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냐? 우리는 불안해서 네 걸 못 사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자 정말 필요했나? 작년 말 현금성 자산이 3조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4분기 결산 보고서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부채 비율을 좀 보면은 4분기 73.8%인데 이 퍼센타일이 79%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타일을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의 부채 비율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높기로는 100명 중에 한 80등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73.8%보다 더 낮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퀵 레이시오. 이 퀵 레이시오가 뭐냐면은 이제 그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이거 퍼센트가 좀 안 되죠. 다른 기업에 대해서 다른 회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은 편이다. 여기가 이제 제가 회색으로 해놓은 게 평균인데 평균적으로 한 180% 정도가 기업의 퀵 레이시오가 180% 정도면은 유동 비율, 한국말로는 유동 비율이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9.6%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채 비율이라든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타 대조표를 통해서 부채가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잠깐 보면은 유동자산이 23조 정도 되고 이유동자산이 20조 정도 되는데 이거 보면 유동자산에서는 매출채권이 갑자기 늘었죠. 이 매출채권은 물건을 팔고 일단은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과히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이 매출채권의 그 송상차손 그러니까 깔 것 같다라고 해놓은 게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거는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그 장기 매출 채권에 보면은 이 총 장부 금액이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성산차선으로 계상을 해놨네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전체 매출 채권의 한 10분의 1이 좀 안 되니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나라에서 뭐 방송 관련 제품을 샀다가 안 산다고 했나? 회사의 개요를 잠깐 보면은 항공 부분이 16%, T50 이건 이제 연습기, 뭐 방산 쪽, K9, 이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게 제일 많네요. 그리고 많은 게 하나비전 이쪽에서 보면은 CCTV 저장 장치, 뭐 이런 기포랑 항공기 쪽 매출이 많은 것 같고 재무 상태표를 계속 자산 쪽에서는 이 매출채권이 급증한 게 좀 눈에 띄고 부채 비율을 얘기했으니까 부채 쪽을 보면은 유동 부채가 이제 좀 갑자기 늘어났는데 매입 채무는 이제 뭐 자주포나 이런 걸 만들려고 이게 이런 여러 걸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차입금도 많이 늘었네요. 4조 좀 안 되게 늘어났고 기타 유동 부채는 선수금이 좀 늘었네요. 사실 좋은 거죠. 돈을 미리 받고 물건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사실 좋은 부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MBN 뉴스에서도 현수금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보면은 부채 비율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선수금이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실제 부채 비율이
미친 듯이 증가한 건 아니다. 이런 군수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각국에서 이런 기업은 이 정도의 그런 뭐 부채 비율을 이런 걸 이 정도로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50%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뭐 선수금이 있으니까 좀 봐주고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것 같다. 특히 이 V우동 부채에서는 선수금 쪽이 많이 늘어났었고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비우동 부채가 늘어난 게 차입금. 차입금은 이제 채권을 찍었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서 빌렸든지 아무튼 뭐 그런 거겠죠. 차입금이 한 3조 정도 늘어났네. 15조, 16조 정도가 급증을 했었고 이 수치적으로 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차입금 부채 비율 이런 이 유동 비율 이런 게 좋지 않은 모습인 거는 좀 분명하다. 또 다른 재무제표 또 중요한 거를 보면은 이제 매출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 이 자본 총계가 급증했는데 이거는 그 비지배 지분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그 2024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그 몇 개 이제 연결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 비지배 지분 쪽도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본금 총계가 갑자기 실제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영업이익도 갑자기 훅 늘어나고 영업이익을 잠깐 보면은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이 꽤 많이 급증했네요. 1조 1천억 원 정도가 좀 급증을 한 게 눈에 띄고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원 정도가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기타 수익이 는 게 아마 주식적 평가손익 때문이지 않을까. 공속 및 관계기업 처분손익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안에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이게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게 뻘짓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늘어난 부분이 크다. 오퍼레이팅 캐시 이거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죠. 1조 3천억 원인데 이게 그 MBN 뉴스에서도 보면은 EBITDA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2025년 3조 이렇게 그 다음에 3조 이렇게 돈을 잘 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도 뭐 에비타 같은 거는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에비타가 이제 그 어닝에다가 이자 지출하고 감가상각비를 더한 이제 실적인 거죠. 근데 뭐 그런 걸 굳이 뭐하러 보냐 그냥 실제 현금이 찍히는 게 얼마인지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여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조 4천 이렇게 쭉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치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이익이 늘면서 시가총액이 앞으로 오고 당기순이익이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어놨죠. 하여간에 이건 이제 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퍼가 10배로 훅 떨어졌어요. 가치 측면에서도 꽤나 그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이 이제 12.2인데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평균이 12점인데 이거는 10.7%인데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인데 2조 5천억 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게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40배 하던 때보다는 훨씬 좀 많이 내려오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업 현금 흐름을 가치를 좀 따져보면은 이게 19.4 다른 기업에 비하면은 좀 많이 낮긴 하지만은 시가총액을 영업 현금으로 나눈 게 19배라는 얘기는 기업이 지난해 번 그 영업 현금 흐름을 20년 정도 모으면은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 번 살 수 있는 뭐 대충 그런 느낌인 거죠. 높다고는 높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높지는 않다. 뭐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치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값비싼 기업이다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효율성 쪽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효율성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매출액을 재고 자산으로 나눴을 때 1.9배, 1.9배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기업에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낮은 수준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이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눴을 때도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인 거죠. 1.9배 이게 방산 기업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기업은 어떨까? 이 회전율은 6.9%, 저 평균 정도의 수준인 거고 일반적인 이런 제조업과 비교하면은 좀 많이 회전율이 재고도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대공품이 많이 늘었네요. 현재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건 현재 제조 과정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 계약이 있으니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낮은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앞으로 팔려고 미리 이게 잔뜩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제조 과정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투기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폴란드에다가 주려고 만드는 뭐 그런 게 이제 잔뜩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채 비율은 좀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증자를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하여간에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증자가 승계를 위한 준비다. 근데 뭐 승계 이런 대기업의 자식들이 승계를 뭔 짓을 하든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뭐 잘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대기업의 뭐 장남이고 차남이고 가족이면은 어떻게든 머리를 최대한 잘 굴려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까. 신선 노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에어로가 하나 에너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뭐 이런 회사로부터 하나 오션 지분을 이렇게 인수를 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에너지가 이제 이 삼형제가 가지고 있는 삼형제가 주식을 주고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가족회사고 이런 기업의 주식이 이런 기업의 성격이 대부분 가족회사인데 얘네 지분을 하나의 오션의 지분을 이렇게 인수를 했다. 하나의 여로가 자기 돈을 써가지고 이 가족 회사한테 돈을 찍어준 거다. 돈을 쏴준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C 애널리스트는 하나의어로의 돈이 대주주한테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승계자본으로 이제 기업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한화의 주식을 산다든가 굳이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증자를 할 필요는 없었다. 이 증자는 기업의 승계 준비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하와나 에어로 같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승계가 잘 돼서 경영 구조가 좀 더 안전해지면은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당연히 하나 에어로가 승계 때문에 증자를 했다고 까고 있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 양반도 자기가 이런 대기업의 자식이었으면은 아마 증자를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 증자를 결정하기 전에 요 위에 구간에서 주식 산 사람들은 이제 좀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거래량도 꽤 많네. 여기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좀 이제 많이 서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뭐 요런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다들 뭐 해피하지 않을까. 증자를 하면은 당연히 더 경영 구조가 안전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는 증자를 못하게 하니까 또 주가가 떨어져요. 투자자들도 아는 거죠. 증자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기업의 성장에도 좋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아까 부채 쪽에서도 이런 선수금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부채가 많이 잡혔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 회전율이 낮은 것도 보면은 제공품 보니까 이 회사에서 나중에 팔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많은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막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가치 측면에서도 지금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제 특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좀 더 글로벌하게 전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방비에 뭐 얼마를 무조건 GDP 얼마를 무조건 국방부에 써야겠다. 그거를 이제 독일이 법을 바꿨죠. 독일 차기 영국 정부가 군비 확충을 위해 이렇게 돈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제 국방비에 본격적으로 돈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이 유럽의 방산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영업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라인메탈의 공격적 투자 행보에 적시 대응 필요하다. 이것도 뭐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이 이익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는 좋지만은 이런 이익이 증가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좀 이제 약간 마무리가 돼가는 지점이죠. 러시아는 이제 좀 더 전쟁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폴란드가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를 좀 더 연맥이고 싶은 그런 게 있지만은 하여간에 러시아를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니까 하여간에 전쟁도 약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주가 수준이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이제 그런 K9 자전 그런 상황이 앞으로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나? 좀 그거는 의문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하고 있는 그 KF21 포라메, 요것도 이제 이거가 팔리려면은 잘은 모르지만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자주포, 현무 이런 미사일 제품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수요가 꾸준하겠지만은 이런 판매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게 급증을 한 거죠. 저 같으면은 이거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드는 생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좀 마무리가 돼가는 지점이고, 유럽의 방산 기업이 점점 더 이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이런 매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이런 재무제표만 보고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뭐 다른 뭐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게 앞으로 많이 팔리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KFX 여기서 하나 에어로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에서 개발한 프리세서 유니까 하나 쪽에서는 이제 그 부품이라든가 보조 엔진 이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나 보네요. 여기서도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KF21이 얼마나 팔릴지 기대감만 있지, 이게 우리나라가 당연히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계속 팔릴 것인가? 특히 유럽의 방산 산업이 다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 에어로를 산다? 이게 기대가 되면 차라리 한국 항공우주를 사는 게 낫지, 하나 에어로는 좀 약간 애매한 거.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하나 에어로 투자를 하자면은 슬슬 쯤에서 주식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주식을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